자, 다음으로 부동산 관리 활동을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임대차 활동과 유지 활동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동일한 부동산 관리 활동인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임대차 활동은요. 자,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동산 관리 활동의 기초가 되는데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 잘 어울려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그런 것을 유대성이라고 해요. 자, 상업용 부동산은요. 최고의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 매상고가 임차인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공장이나 업무용 부동산의 기능 내지는 용도하고 자, 임차인이 하고자 하는 기능 내지 용도가 잘 맞겠느냐, 적합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선정 기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용 공업용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예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깨끗한 공장 건물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유해물질을 많많이 배출하는 중화공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랑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근처에 뭐 용수라든가 또는 뭐 교통시설 또는 뭐 노동력 확보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공업지의 입지 기준이 있겠죠. 과연 그런 것들이 잘 들어맞는 임차인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임대료를 받는 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임대차인데요. 자, 우리가 임대료는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순임대료와 필요재경비로 구분이 되는데 순임대료는요. 임대인의 순수익이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자, 원룸 건물주가 학생들로부터 순임대료를 받습니다. 이건 정말 진정한 수입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주도 이 건물을 관리하려고 하면요. 뭐가 발생하냐면 자, 전기세 발생하고요. 또 뭐가 발생하죠? 수도세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가 또 청소비 등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기타 비용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 만약에 이게 방 하나에 10만 원 발생한다고 칩시다. 자, 수입료가 3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원룸의 한 달 방세가 얼마죠? 4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주인이 40만 원 월세를 받으면 좋겠다. 저 건물주는 한 달에 40만 원 벌었네. 라고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러워는 할 수 있는데 40만 원이 다 수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만 원 중에서 사실 10만 원은 이러한 원룸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자, 우리가 건물을 이용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비 항목들을 다 모아서 필요 재경비라고 해요. 여기 재자는요, 모두란 뜻이에요. 모두 관련되는 것 모두. 자, 필요한 관련되는 경비들을 필요 재경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필요 재경비는 임대인도 사실은 수입이 아니에요. 수입이 아닙니다. 정말 실비예요. 실비. 자,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 순임료와 필요 재경비를 모두 내는 것을 조임대차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단순해요. 근데 순임대차는요. 자,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요 순임료만을 내요. 요것만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필요 재경비는요. 직접 한전에 전기세를 내고요. 직접 어디 수도공사에 수도세를 내고요. 또 직접 어디 난방 업체에다가 그 도시가스 업체한테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요. 이렇게 필요 재경비는 임차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을 순임대차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순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자, 임차인은 순임료만 임대인에게 지불을 하고 나머지 이런 필요 재경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에 따라서 일부 항목들, 일부 비용 항목들은 임차인이 직접 제3자한테 납부하는 형태를 순임대차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율임대차가 있는데 임차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비율 임대차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벅스가 주로 이런 식으로 매장을 냅니다. 자, 스타벅스 건물들이 많은데 사실은 스타벅스가 그 건물의 임차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스타벅스는요. 고정 임대료를 선호하지 않아요.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고정 임대료 선호하지 않고 물론 원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많이 주지 않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 비율 임대차 형식으로 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스타벅스 매출의 10% 정도를 그 비율 임대차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건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뭐 12%나 10%
10% 정도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스타벅스 한 달 매출이 1억이면은 그 중에 1,000만 원을 매장 임대료로 낸다는 의미죠. 자, 다음으로 부동산 유지 활동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자는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막고 계속적으로 임차인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유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읽어보시고요. 자, 일상적 유지 활동, 예방적, 대응적 세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상적으로 항상 정기적으로, 여러분 정기적 무슨 뜻이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행하는 유지 활동을 일상적 유지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소독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단 청소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일상적 유지 활동이에요. 일상적이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관리 활동을 일상적 유지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방적 유지 활동. 자, 지금 보니까 담벼락에 금이가 있어요. 담벼락에 금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담벼락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무너졌어요? 아니요. 지금 무너진 건 아닌데 금이가 있어서 무너질 수도 있겠어요. 점점 담벼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담벼락 수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활동을 예방적 유지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몰려옵니다. 자, 그래서 태풍이 날아왔었을 때 옥상에 있는 물건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물건들을 다 실내로 옮겨 놓는다거나 창문을 닫아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을 예방적 유지 활동이라고 해요. 다음에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후적인 유지 활동이라고 합니다. 얘는 사전적. 자, 담벼락이 기어코 무너졌어요. 담벼락 무너진 다음에 아이고 담벼락 무너졌네 하면서 거기를 수리하는 것을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예방적, 대응적 어떤 차이다? 문제 발생 전, 문제 발생 이후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물의 생애 주기와 건물 관리 보겠습니다. 자, 건물이라는 것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의 수명은 네 가지 측면에서 수명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물리적 내용 연수. 건물이 물리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을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어렵지가 않죠? 자, 물리적으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감가가 되고 파손도 되고 녹슬고 하겠죠. 그랬을 때 물리적으로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을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스스로 쓰러질 때까지는 아니고 너무 금이 많이 가거나 너무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때까지의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뭐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한 겁니다. 기능적 내용 연수와 3번 경제적 내용 연수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로부터 그 건물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해서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그러겠죠? 자, 만약에 호텔 건물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독서실 건물이면은 독서실이라는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기대하고서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한 건물의 기능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까지의 기간을 기능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건물이 물리적으로는 멀쩡해도 기능적으로는 효용을 상실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자, 애초에 지을 때 설계를 잘못 지었다거나 형식이 구식화되었다거나 설비가 부족하다거나 불량인 경우에는 더 이상 애초에 의도했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서 순영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 순영업소득이 기대했던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바로 그게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만약에 이 수명이 지나고 나면은 자, 순영업소득이 빵원이 된다거나 적자가 된다는 건 아닌데 자, 평균적이고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경우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 건물의 수명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독서실 건물을 지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독서실로 영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변에 유흥업소가
들어섰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학생들이 이 독서실에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독서실의 NOI는요,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자, NOI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는 아직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독서실 건물이지만 주변에 유해한 환경,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이 건물의 경제 가치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를 통해서 자,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 멀쩡하고요. 기능적으로도 독서실로서의 기능이 갖춰져 있어요. 뭐 설비라든가 책상, 휴게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불리한 유해한 환경 때문에 이 건물의 경제 가치는 급락하게 되겠죠. 왜? 수입이 급감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 독서실 건물은요,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드는 요인은요, 자, 인근 지역의 변화, 자, 어떤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환경이 변화해서 더 이상 적합한 건물이 아니게 되거나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주변 환경과 해당 건물이 부적합할 수가 있고요. 자,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 자, 경기가 쇠퇴해요. 자, 경기 침체가 와도 역시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독서실 등록을 줄여요. 그런 경우에도 NOI가 감소하겠죠. 그러한 이유로도 역시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는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행정적 내용 연수인데요. 자, 이것은 세법에서 감가상각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지 정해놓은 규정들이 있어요. 따라서 행정적 내용 연수는 세법에서 회계상, 세무회계상 건물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지 정한 법정 내용 연수를 의미한다라는 것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볼게요. 자, 현재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자, 맨 땅만 있는 상태고 이 맨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을까 계획을 하고 내가 이런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세가 들어오겠지,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오겠지,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겠지, 이러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전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건물을 지어요. 그럼 이제 건물이 새 건물이 들어서겠죠. 우리 그것을 신축 단계라고 합니다. 새 건물이 딱 완성된 단계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 지어진 건물이, 신축된 건물이 사전에 세웠던 계획과 완전히 부합하는 일은 많지 않다. 자, 건물을 짓다 보면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건물과는 조금 다르게 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 건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건물의 유용성 또는 기능은 이때가 가장 높은 거죠. 자, 세 번째 안정 단계입니다. 자, 이제 신축 건물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임차인들이 뭐 이용하는 기간을 안정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대부분 주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안정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 단계는 신축 건물도 아니고 노후 건물도 아니고 그러한 중간 정도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가장 긴 기간이다. 자, 그럼 건물은 수명 중에서 언제가 제일 길다? 안정 단계가 제일 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안정 단계에서는요, 부동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자, 관리를 잘만 하면 이 건물의 안정 단계의 기간을 상당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 이때 관리를 잘 못 해주면요, 부동산 노후 단계가 빨리 오는 거고요. 관리를 잘 해주면 이 안정 단계가 연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도요, 40대 관리를 잘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한 기술적 관리는 건물의 여러 가지 하자를 최소로 줄여줄 수 있다. 자, 2번과 3번은 사실 일맥상통하죠. 관리를 잘하면 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자본적 지출을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이다. 자,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자, 이 비용과 이 자본적 지출 비용과 그로 인한 가치 상승분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아직은 건물이 쓸모가 있는 건물이에요. 아직도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은요, 수리를 하는 것이 수리 비용보다 더욱더 높은 가치 상승을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에는 안정 단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다. 자,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한다? 뭐 리모델링 공사한다거나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그 돈값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쓰러져가기 일보 직전의 건물에는 아무래도 이런 돈을 지출하는 것이 그만큼 효용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자, 다음으로 노후 단계입니다.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단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단계를 노후 단계라고 하고, 자, 이때부터는 건물을 싹 다 뜯어 고치거나 또는 재건축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이제 노후돼서 자, 더 이상은 이것을 이렇게 어떤 유지 관리 정도가 아니라 이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한번 싹 갈아 엎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단계라는 거죠. 자, 완전 폐물 단계, 건물이 너무나 노후가 돼서 더 이상 건물이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고요. 여기에서는요, 건물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은 태어나고 이렇게 결국 철거되는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 놓여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을 보존하고 그 성질을 변경시키면서 틀렸죠. 그 성질은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이용 또는 개량하는 것이니까 틀린 문장이고요. 부동산의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하자를 제거하고 부동산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용 활동이 아니고 아까 어떤 활동이었죠? 개량 활동이었습니다. 자, 3번,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경계 확정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법률적 관리가 아니라 뭐죠? 기술적 관리 또는요, 물리적 관리, 기술적 또는 물리적 관리의 내용이고요. 자, 위탁 관리는 인건비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틀린 표현이죠. 자가 관리의 단점을 얘기한 것이니까 4번도 역시 틀렸습니다. 자, 5번, 위탁관리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틀렸죠. 혼합관리의 경우에 불분명합니다. 자, 수익 목표의 수립,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의 수립, 연간 예산 수립은 자, 이거는요. 그 건물에 대해서 NOI를 높이고자 하는 활동이죠. 따라서 자, 자산관리가 아니라 재산관리, 자산관리가 아니라 재산관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포트폴리오, 투자, 위험, 리스크 그런 말이 나와야지만 자산관리인 거예요. 자, 7번, 재산관리는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켜 이미 끝났죠.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 Asset Management, AM이에요. AM. 자, AM에 대한 내용이다. 오케이, 나머지는 다 맞고요. 8번, 임차인 선정 시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이라고 했죠. 자, 기존의 다른 임차인들과 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상업용 부동산은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 매상고, 매출액을 얘기하고요. 업무용, 공업용 부동산은요, 적합성이 선정 기준이 됩니다. 입지 조건에 과연 잘 들어맞는가? 자, 9번입니다. 임차자의 총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주로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비율 임대차입니다. 자, 스타벅스 말고도 이러한 사례가 많아요. 뭐 아웃백 스택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비율 임대차 10번. 대응적 유지 활동은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수리하는 사전적 활동이다. 아니죠. 자, 이것은 예방적 유지 활동이니까 예방적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대응적 유지 활동은 사후적 관리 활동이죠. 자, 11번입니다. 빌딩의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는 신축 단계죠. 아무래도 새 건물이 제일 좋죠. 자, 건물의 생애 주기 중 가장 긴 기간 차지한 단계는요, 안정 단계입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 중에서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노후 단계가 상당히 연장된다. 이거 아니고요. 안정 단계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 1절 강의 마치겠습니다.